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추미애의 국회의장 낙선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 아주 변신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노무현의 탄핵을 이끌던 반노 세력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탄생시킨 보수의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당대표 아래에서는 하남갑에 공천이 됐고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도전하는 그런 위치에 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노였지만 노무현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요직을 맡았고, 그리고 친문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눈에 띄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으며 국회의장에까지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변신을 많이 한 거야. 반노였다가 친문이었다가 친명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친문이었던 추미애를 이재명이 중용하려고 했던 이유가 국회의장에 출마를 하면서 나는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장이라고 해도 나는 내 당인 민주당을 위해서 약간은 편향된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의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는 충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추미애에게 약간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어요. 박찬대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이외에 다른 국회의장에 출마했던 다른 후보들에게 포기할 것을 좀 종용을 해서 다 포기를 했는데 우원식 의원만 남아서 같이 1대1 구도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입장에서는 박찬대가 밀어주는 내가 명심이다. 그리고 명심이 곧 민심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아주 친명의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나 개딸들 같은 경우에는 명심을 받드는 국회의장으로서 추미애가 적합한 인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국회의장이 어떤 자리냐? 우리나라 의전 서열 2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다수당에서 투표하여 선출한 뒤에 탈당하고, 이게 중요해요. 탈당해서 중립적인 활동을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대부분 5선 이상을 해서 이제 정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하게 되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좀 중립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기 원래 당에서의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가기 힘든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분들이 나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 인생 마지막에 뭐 내가 대통령은 되지 못했지만 국회의장까지 했다, 이런 훈장을 달기 위해서 나가는 좀 명예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보좌관 9명을 받는다고 했죠, 국회의원은. 그런데 이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사람이 4급인데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되면 차관급 비서실장을 1명, 그리고 이런 이 차관급이면 거의 2급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 밑으로 23명의 보좌진을 추가로 갖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국회의장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직권상정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법률안이 있는데 이 법률안을 야 이거 바로 뭐 무슨 법사위에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서 표결을 하자.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만약에 야 어떤 법이 있어? 그러면은 야 됐고 이거 일단 찬성이야 반대야 니네 한번 투표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딸들도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된다면 현재 윤석열 정권을 좀 심판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국회의장 선거를 해보고 나니까 이게 좀 이변이 일어났어. 누가 봐도 명심은 추미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원식이 89표를 얻었고 추미애가 80표를 얻어서 과반 이상으로 우원식 대표가 국회의장에 선출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개딸들은 야 수박을 색출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죠. 그러고 나니까 이 우원식을 찍은 민주당 의원들이 야 내가 찍었다 내가 수박이냐? 그리고 민주당 초선의 이강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원식 찍었다, 이거는 내 양심에 따른 결정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명 지지자들은 야 너 초선? 야 이게 너 마지막 배지로 생각하라, 이런 협박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대체 왜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밀고 있는 추미애를 뽑지 않고 우원식을 뽑았는가 하면 추미애가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추미애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뭐라고 했느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아무리 줄여도 책으로 엮을 정도로 많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얼마 전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아주 큰 고통을 느낀다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러니까 반노 선봉이었던 추미애가 친노가 근간인 민주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탄핵까지 몰아붙였던 대상에 대해서 지금은 추도사를 낭독할 정도의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위험한 정치인이다. 통통 튀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컨트롤이 힘든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원들은 추미애를 좀 기피하는 거죠. 그런데 개딸들이 원하는 추미애가 안 되니까 탈당 러시가 일어나고 있어요. 거의 2만 명 정도의 당원들이 탈당을 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급하게 라이브 방송을 켰어. 야, 개딸들이 2만 명이나 나갔다는 게 자기 지지층이 좀 나갔다는 의미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당혹스러운 거죠. 자기 지지층이 흔들리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추미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당내에서 자신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급하게 라이브 방송에서 자기가 필요한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이재명의 의중에 맞춰서 민주당 의원 일부가 당원들의 목소리를 좀 반영을 하자. 국회의장 선출할 때도 당원 비율을 좀 할당하자. 국회의원들끼리 이렇게 투표해서 뽑을 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선출해 준 거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국회의장 선출에 10%의 비율을 반영하자라고 새천년 NHK의 김민석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혼수경태, 장경태가 그러면 나는 20%. 그랬더니 강남좌파 양문석은 야 무슨 소리냐? 50%는 반영을 해야 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민주당 당원들이 국회의장을 뽑을 기세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뽑는 그런 자리인데 이렇게 할 거면 그냥 국민투표로 국회의장도 뽑고 총리도 뽑고 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장관들도 다 투표로 뽑자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사태가 명심이 흔들린 것이냐 아니면은 추미애가 문제인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추미애는 너무 위험한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문제다. 노무현 탄핵을 이끌고 그리고 윤석열의 정치 체급을 키워준 추미애는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국회의장 자리까지는 맡기면 안 된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야 이번에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재명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 이재명은 좀 이제 리스크도 있고 이재명의 의중보다는 진짜 우리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 더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따라서 출구 전략을 약간 마련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없어도 우리를 끌고 갈 사람이 있다면 굳이 이재명의 의중대로 모든 것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대안이 있다면 이재명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없다? 그러면 포스트 이재명은 누구냐? 제 생각에는 김부겸이에요. 김부겸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당원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것은 토론 없는 민주주의의 사상 누각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당원 투표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토론 없이 주장만 앞세우는 풍토를 경계하자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태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 전 대통령의 참여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게 국회의장이 우리 마음대로 뽑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원의 목소리를 좀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김부겸은 토론 없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25만 원에 대해서도 김부겸은 야 25만 원 준다고 해서 가게가 펴지지 않는다. 25만 원 준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김부겸 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도 했고 수성구 국회의원도 역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도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후 대권 도전 시 아주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김부겸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강성 지지층들의 이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도층에서 많은 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 생각에는 이재명이 더 유리한 위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재명 자체가 사법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터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8월 전당대회까지는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당대표 연임에 도전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6월 7일에 이화영 재판 결과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바뀔 거예요.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은 검찰 독재의 피해자다. 뭐 이런 이상한 후원 계좌 글도 공유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조작 이후에 최악의 검찰 조작 사건이다. 이것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검찰 정권의 조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을 김대중 대통령에다 갖다 붙이는 뇌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화영과 관련 없다 해서 이화영을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유죄로 만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측도 대북 송금에서 유죄 판결 시 이재명이 유죄다. 그리고 만약에 유죄라고 한다면 판결 시에 그 이유를 상세히 말해야 된다. 니네 그냥 나 유죄라고 그냥 막 하면 안 돼? 내가 왜 유죄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거야. 이렇게 약간 반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이재명이 당권을 잃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6월 7일 이화영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다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파도가 돼서 이재명을 파멸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재명과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 이 전당대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